이번에 충전을 요청하신 분은 언제 터질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다는 남편분입니다. 벌벌 떨고 있다는 남편분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는 평소엔 참 즐겁게 잘 지내는데 한 번씩 제 실수로 와이프의 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연애할 땐 이렇게까지 화를 많이 내지 않았는데 결혼 후에는 화를 많이 내요. 화를 낼 때마다 아무리 사과해도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이 화를 냅니다. 일기장 같은. 한 번씩 제 실수로 와이프의 화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 번씩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물론 항상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일단 어디 계신지 한번 네.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디 계시죠? 남편분 손도 이렇게 드시네요. 지금도 눈치를 많이 보시면서 이렇게. 최근에 화내신 적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군대나 이런 데에서는 뭐 이렇게 빨래를 막 이렇게 한꺼번에 다 넣어서 빨았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흰 빨래, 뭐 속옷, 뭔지 뭐 알 것 같아. 겉옷 이게 다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저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는지 뭐 다 넣었어요. 그것도 넣고 뭐 과탄산 뭐 그런 것도 넣고 세제도 넣고. 아이고. 뭐 뜨거운 물로 돌렸더니 그냥 뭐 이제 옷이 다 망가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떡해. 근데 이제 사과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지? 이걸 알려줘야 되나? 너무 기본적인 건데. 알아서 좀 하지, 알아서 좀 하지. 알아서 좀 하지. 군대 갔다 왔는데 그것도 뭐 색깔을 통일시켜. 다 알려줘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아내분이 오빠 자기야 이렇게 하지 마라고 좀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난 못 알아들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냥 근데 작게도 화냈다가 세게도 화냈다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주로 그러면 어떤 걸로 많이 좀 화를 내셨어요, 아내분이? 생각드는 것 중.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지금 또 끌어오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번에 또 폭발합니다. 나가자마자 그냥 또 끝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혼나면 약간 이게 사람이 이렇게 딱 돼버리는 게 이렇게 되는, 예, 맞아요. 많이 혼나보신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건데, 저도 지금 되게 거울을 보는 느낌인 게, 제가 이게 잘못한 건 알겠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확 하고 다가오면,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먼저지, 그렇게 우린 되더라고요. 빨래를 좀 잘했으면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가 먼저 되다 보니까, 그걸 또 살짝 까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정확한 거. 그렇습니까? 아내분은 좀 이렇게 대변에서 우리 김하나 아나운서가 남편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떤 것 같아요? 들어보시니까. 그냥 다 남자는 다 똑같구나. 저 배다혜 씨랑 우리 이장원 씨도 혹시 상대에 대해서 막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하시는지. 처음에 오빠랑 무슨 얘기 하다가 오빠가 이렇게 물건을 막 늘어놓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겹쳐서 안 넣고 눈에 다 보이게 그게 자기만의 룰이에요. 근데 저는 눈에서 안 보여야 되는 게 저의 룰이고 네, 근데 이제 눈에 보이면 저는 이제 몰래 치웠다가 그럼 돌아서면 다시 펼쳐져 있고 근데 말을 안 했어요, 서로. 근데 제가 먼저 오빠한테 예쁘게 말을 하겠다고 오빠는 약간 물건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펼쳐놓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빠가 다혜는 수건을 이렇게 구겨서 걸어놓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친거네요. 반격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양쪽 분 입장에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은 갑자기는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 그러면 갑자기? 내가 갑자기야? 이렇게 하면서 더 화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성이나 그 남성은 갑자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의미에 저는 이제 쌓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남편이 하는 거 사실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나 10번 참았어요. 근데 11번이 돼서 그날 내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맞아. 네. 근데 내 컨디션이 좋으면 참아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때까지 10번 참았던 게 빵 하고 터지는 거거나. 두 번째, 남편하고나 아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과거에 쌓인 게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안 마시는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마셔야 할 술을 다 마셔버리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뭐 집안에 어떤 폭력적인 위해를 가하는 걸 꽤 많이 봤기 때문에 술을 안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뭐 대학생 때 뭐 연애를 하고 이럴 때 너무 좋아요, 이 사람. 다 좋아. 외적 매력도 있고 뭐 나랑 대화도 잘 되고 다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술을 먹네요. 그리고는 뭐 술이 취해. 그러면 바로 뭐 앞뒤 이런 거 없이 딱 그만둬. 그러니까 갑자기 다 관계를 그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 여성이 생각하기에 모르지 이유를. 오빠 이런 걸 갖고 왜 그렇게 민감해? 마실 수도 있고. 내가 술을 엄청 마신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됐어. 그만둬. 나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말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사귀는 친구한테 야 우리 아버지 술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엄마 때렸어. 나 그러니까 술 먹지 마. 이런 거 말하는 거 부끄러울 수 있거든. 싫을 수 있죠. 자기 치부니까. 우리 집안에 대한 치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자존감이 좋지 않으면 말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께 여쭈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참은 거야? 아니면 내 과거에 참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과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과거와 나와의 문제가 약간 억울하게 이 사람한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사실 제 생각에는 11번이 아니라 한 꽤 많이 더 참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조금 약간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 참다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참고 참다가 네네네. 소심한 사람을 아예 뒤지게 해버리는. 제가 예전에 신안이라는 곳에 대파 촬영을 갔는데 신안 대파가 되게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이 길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고운 모래에서 자라는데 이제 이랑을 파서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하얀 부분이 긴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한글을 모르셨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마가 한글을 모르니까 엄마 나 영안사전 사야 돼 돈 줘 이랬어요. 엄마가 주더라고요. 한 2주 있다 한영사전 사야 돼 돈 줘 이랬어요. 돈을 또 주더라고요. 또 2주 있다 프라임 사전 사야 돼 돈 줘 이랬어요. 엄마가 그때는 너 저번에 뭐 안 샀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엄마 그건 영안, 한영, 이건 프라임. 다 다른 거야. 그러면서 엄마 눈을 딱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엄마 눈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글 모르시니까. 그냥 엄마가 이제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제가 오락실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고 저희 딸이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되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내용으로는 몰라요. 맞아. 근데 약간 헤르츠로 알아요. 맞아.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그 수십 년 전에 엄마 표정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알았구나. 근데 모르는 척 해줬구나.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덮어줘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가 내 잘못을, 내 실수를 알고도 그 연약함을 감싸줘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안 본 척해주고 모르는 척해주고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생기면 어디서 날 속이려고 그래? 내 성격 알아 몰라. 나 원래 진짜 이런 방울뱀 소리 나오고 이제. 그리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엄마가 모르는 척 해줬다는 걸 거의 40년이 따랐네요. 그래서 저는 진짜 흙처럼 그 대파를 상처 입기 쉬운 곳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전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결혼은 아시겠지만 논리로만은 절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이 남편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이 여자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사실 혼자 사는 게 훨씬 자유롭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어요. 용서할 수 있는 만큼만 상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선 알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예쁜 단어를 골라 예쁜 칭찬을 하고 예쁜 밤을 만들 것 결혼에 대하여 다음 질문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들은요. 시댁 식구들과의 여행 후에 방전된 아내분입니다. 힘든가 보다. 다들 또 편안하게 들으세요. 벌써 편하지가 않아요. 제목이 뭔가. 천천히 읽을게요. 네네네네. 결혼 3개월 차 부부입니다. 결혼 후에 시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시댁 식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저를 짐꾼처럼 대하며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 크게 다퉜습니다. 사실 저희 시아버님은 암 투병 중이세요. 결혼 전에도 투병 중이신 건 알고 있었지만 폐암 4기라는 사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긴장하고 조심하는 것이 느껴져요. 이런 힘들고 긴장되는 상황을 끝내고 서로 보듬으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일단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행 중에 결정적으로 다투게 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 가는데 저한테 캐리어가 3개가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어디서 폭발을 했냐면 이제 열심히 맛있는 흑돼지 집에 가서 이제 고기를 구웠어요. 저는 만 며느리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나 이렇게 얼굴에 기름도 많이 튀고 나 참 수고하지 않았냐 어리광을 부렸는데 이제 돌아오는 말이 네 얼굴에만 튀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도 이성의 끈을 놔버린 거죠. 야 소리가 미쳤나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서로 서운한 게 다 나오면 옆방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주무시는데 이제 아이고. 속삭이면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속삭이면서? 네. 네 얼굴에만 떴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시댁 일이나 저희 친정 일이 이렇게 나오면 서로 이렇게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남편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버님이 그때 좀 많이 아프시고 한 상황이라 좀 예민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버님이 아프다라는 말은 했는데 이제 사학이라는 것도 1,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분위기도 또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고 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빠랑
가족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게 마지막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갈 때부터 하필 이제 그 가기 며칠 전에 재수 씨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재수 씨도 이제 힘들게 오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 또 챙겨야 되고 엄마 아빠 챙기러 가고 저는 그 또 조카애를 또 챙기고 하다 보니까 이 캐리어가 한 2개인가 3개를 이제 이 친구가 상황이 이 친구라는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좀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포커스가 저는 어쨌든 간에 아빠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 제 와이프는 워낙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불멍을 하고 싶다고 와이프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멍을 직접 피우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근데 이제 며느리들이 이제 안 나와요. 갑자기 이제 힘들고 뭐 기름도 튀고 그래서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그런 상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또 고통스러웠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힘들었었다 하는데 저도 이미 기분이 좀 상해 있었기 때문에 평소 같았으면 그냥 공감을 해줬을 텐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네 얼굴에만 네 얼굴에만 네 얼굴에만 그다음 뭐예요? 튀었냐 너만 튀었냐 나도 튀었다 이거예요 지금? 처제도 튀었고 아빠도 튀었고 엄마도 튀었고 다 튀었는데 자기 얼굴에만 튀는 건 아니지 않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약간 좀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순화해서 말을 못했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두 분이 얘기하시고 우리는 또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들으니까 같이 또 웃을 수도 있잖아요. 야, 이게 그렇게 막 싸울 일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같이 한번 웃을 수도 있는. 근데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어떤 사건과 우리가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사건이 그 감정이 그냥 내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우리 여성분들 되게 예쁜 옷 입고 로타리 같은 데 사람 많은 데 가다가 자빠져 본 적 있어요?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안 아파요. 인간은 쪽팔리면 안 아파. 그리고 괴력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나.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가게 돼요. 남자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피난다! 근데 그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그리고 그 시간이 매우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요. 사람이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시간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이래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버지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되게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기억하게 돼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거랑 비슷한 날이 오면 주의하려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드님한테는 사실 그 시기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은 천천히 가고 정신은 없고 사실은 뭔가 아파도 아픈지 잘 몰라요. 지금은 피곤해도 피곤한지 몰라요. 이 일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 내가 아픈지 슬픈지 뭐 배가 고픈지 삶의 맛들이 없어지거든요. 가족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때 섭섭하면 되게 오래 기억해요. 그러면 지금 남편분은 아내한테 되게 섭섭할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야? 아, 나 너무 상처가 되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에 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내가 그만큼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힘들고 아프시니까 우리는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걸 확대해서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은 용서해 주자. 우리에게 상처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게 배우자들. 나를 그렇게 위해하려고 한 건 아니었네. 근데 내가 그때 너무 힘이 없고 아버지가 아프시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었으니까 아내한테 더 섭섭한 거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만약 가능하다면 보험을 들 수 있으면 좋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힘들 때 상처도 잘 받지만 힘들 때 고마움도 강렬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를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버지 일로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리가 되면 그때 아내분이 보일 거예요. 아내가 너무 그걸 잘 해줬구나. 너무 미안하다. 그땐 내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 그럼 자기야, 이제 아버지 일도 우리 다 정리됐고 우리 가서 자기 좋아하는 불멍하자. 나 이제 불멍하려고 집 하나 샀어. 그냥 이거 태워버리자, 우리 자기야. 근데 희한한 거는요, 상처도 오래 있지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명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자는 자기 능력 없을 때 자기 믿어준 여성을 죽을 때까지 기억한대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사기예요. 그러면 아들은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게 정말 가족들끼리 다 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 불안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불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자. 제가 보기에 그게 사랑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신께서 내일을 약속한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한숨 쉬고 한숨 뱉고 삽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대단히 우리의 안정적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게 뭐가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그 불안 중에서도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